매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비대위원에서 물러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전 비대위원이신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을 모시고 비상한 정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즘 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께서 감사하게 저희 쇄신하는 모습 또 국민들께 낮게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바람이 이제 순풍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네. 세 개의 축으로 큰 기둥을 잡아서 갔었거든요. 첫째는 약자와의 동행, 두 번째는 청년 여성과의 동행,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과의 동행. 저희 당이 비교적 취약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큰 기둥을 놓고 저희가 일관되게 당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은 세대 확장에 굉장한 큰 상징적인 큰 정치적 사건이고요. 네. 또 호남과의 동행은 저희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지금 그 제2 지역구에서부터 또 5.18에 대한 여러 예우 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질문 드려도 뭐 의원님께서는 잘 될 거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일부 언론은 어떤 진단이 있냐면 지금 최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강경보수 일색이다.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 대표와 이게 호흡이 맞겠느냐 이런 진단을 내놓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강경보수라고 하는 것은 쇄신을 안 하고 또 혁신적인 일을 안 하면서 싸우는 거에 몰두한다면 그건 강경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실정이라든가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하는 것을 강경보수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실정이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더 날선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3축을 두고 호남과의 동행한다든지 약자의 동행 또 젊은 청년과의 교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저는 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들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성할 건 개성할 것이고요. 예. 또 공격력 있는 이런 좋은 분들이 이제 전면에 또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는 더 날설수록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최고위원들 선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여성의 약진.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조수진 후보, 조수진 최고위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아주 공격력도 좋고요. 또 준비도 잘 돼 있고 젊고 40대잖아요. 그리고 호남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전북이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대 교체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지역 확장에 굉장히 적임자 아닌가.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세대 확장한테 아주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선된 조수진의 당선은 이 세대 확장 플러스 지역 확장 또 우리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30대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 확장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은 세대 확장과 지역 확장에 국민들께서 저는 방점을 찍어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 결과와 이준석 당대표 당선의 어떤 맥은 같다. 그렇습니다. 흐름은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3, 40대로 주로 전면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요. 어제 저희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할 거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던데 냉정하게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뭐 그 방향에선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자격 시험을 들면, 보는 게? 예, 자격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페이퍼 놓고 뭐 가나다라 고르는 건 아니고요. 예. 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0대, 30대 이러한 젊은 층을 대변인으로 우리가 선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는 그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20대, 30대 대변인을 토론 배틀을 통해서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최고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있었고요. 비대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근데 왜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랬는데 이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변인을 선출하는데 토론 배틀을 하는 거는 그 별개로 공직 후보자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 대상으로 논리력과 독해력 시험 본다고 한 거잖아요. 시험 본다고. 뭐 그거를 필기 시험 보듯이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집단 면접이라든가 그런 주제별 토론을 통해서 논리성이라든가 또 국민들에 대한 다가가는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지필고사는 아닐 거다. 예, 그런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함께 다 같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공직 후보자 대상으로 공천단계에서 면접 심사 하잖아요. 아주 형식적이죠. 그래요? 예, 형식적이었고 때로는 지금 저희 당에 계파는 없지만 계파식으로 이게 나눠먹기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공개의 경쟁의 무대 위에서 자기 비전이나 시대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집단 토론을 통해서 누가 더 고민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자고 하는 의도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자격시험과 의원님이 지금 이해하는 자격시험이 같은 건지는 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무튼 한번 그건 좀 나중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먼저 이게 말씀을 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조건 없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도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큰 조건도 그렇게 따질 필요 없이요. 제가 봤었을 때 큰 틀에서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대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또 안 대표가 결정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제 지역 조직책 이제 그 정활여다가 물론 유보가 되긴 했었으면 그 전당의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뭐 6월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전에 원내대표이셨던 주호영 대표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주호영 대표님께서 맡으셔서 하시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통합 수임 기구를 띄운다고 하던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거를 주호영 의원이 맡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대표께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 수임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인력 문제 또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큰 물밑에서 큰 협상의 창구는 아무래도 주호영 전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의원님도 지금 정책위 의장 후보로 그 언론 보도를 계속하는 혹시 말씀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런 얘기 저는 못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합당을 하더라도 이제 8월에 이제 그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계산인 거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렇습니다. 정치 일정상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합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국민의힘에서 치러지는 대선 경선에 안철수 대표도 그러니까 뛰어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당연히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서울시장 나설 때 안 한다고 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상황 변화가 왔으니까 제가 예측할 때는 아마 나오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정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한테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예. 지금 제1야당의 집을 외면하기는 어렵죠. 제3지대에서 그러니까 둥지틀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3의 길을 걸었던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메시지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그런 걸 또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입당은 언제쯤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입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효과의 극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의 어떤 뜸을 들이면서 시간차를 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시점이 뭐하고 겹칠 수가 있냐면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될 때 윤석열 입당 요인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것까지 고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모든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윤 전 총장께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소속 의원 전원 어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도를 보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거 조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사인을 하잖아요. 예. 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 혼자 내는 게 아니고요. 가족도 동의가 있고 이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해야죠. 그래요? 물론 해야죠. 제가 정무에 있을 때에 우리 전현희 위원장의 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비상한 정치도 오늘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또 정무위 간사이시기도 한데 이제 의정 활동에 이제 집중을 했을 텐데 아쉽지만 일단 저희와의 어떤 그 고정 출연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저희 당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 집중해서 화요일마다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늘상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저희 당이 더 쇄신하고 또 더 혁신해서 국민한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또 언론과의 소통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